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준기 강사라고 하고요. 이제 올해 그 강일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도 이제 3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 소개 먼저 간략히 드리면요. 저는 전에는 이제 시너지 과학학원이라고 거기서 물리팀으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YG에서 물리학이랑 통합과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일단 키포인트는 제가 세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좀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얼마나 아실까요? 이제 이건 제 순수 개인적인 궁금인데 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얼추 맞는 답변이어가지고 일단은 통합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일고 통합과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한번 맞춰 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과학의 짱을 먹는 방법, 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일단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통합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3년 동안 교육과정이 과탐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때 통합과학 1, 2를 1학기, 2학기 나눠서 수강을 하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 소위 말하던 물화생지를 2학년 때 수강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 수능을 준비하게 되겠죠.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요 포인트가 이제 통합과학이 1호 개정,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들어가기 전 교육과정까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1학년 때 그냥 내신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교 1학년 때 내신도 통합과학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그리고 3학년 때 또 당연히 수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일단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통합과학 1, 2 다 있긴 하지만 일단 1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3월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과학 1은 총 3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학의 기초, 그리고 물질과 규칙성,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사실 1단원은 그냥 과학, 약간 OT 같은 느낌이에요. 중학교 과학 리뷰 정도? 굉장히 가벼운 단원이라서 사실 1단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2단원, 3단원이 이제 사실 메인인데, 2단원은 이제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지구과학과 이제 화학이 같이 묶여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짝 스토리텔링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게 이야기스러운 단원이고, 그 대신에 이제 화학 물리 파트가 조금은 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좀 암기도 좀 해야 되고, 좀 기본적으로 과탐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을 여기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원이 이제 사실 통합과학 1의 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물리, 생명 파트가 들어있는데, 이제 사실 지구랑 생명은 학생들이 그냥 암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물리가 껴 있잖아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물리가 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좀 개념적인 것과 문제 푸는 거에 좀 갭이 커가지고 거기서 많이 좀 어려움을 느껴요, 애들이. 근데 그 부분만 잘 잡고 간다면은 사실 1학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1학기의 주요 파트는 이제 사실 2, 3단원이고, 물리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호 개정에서는 이제 과학과 친해지는 과목이고, 물화생지를 좀 준비하는, 그럼 이어지는 좀 발판?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학년 단순 내신용이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2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혹시 작년도 통합과학 2 개정이 딱 됐을 때 영상들을 막 찾아보시면요, 아마 2단원이 들어왔고 저 단원이 빠졌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정리해서 보다 보면은 어찌됐든 그 모든 설명의 영상들에서 하는 얘기가 난이도랑 깊이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2 개정 통합과학은 수능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이제 깊이가 없으면 이제 당연히 수능에서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랑 깊이가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화생지 수준이 업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좀 러프한 말로 제가 적어는 놓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체감이 지금 1년만 체감을 해봤으니까,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모든 교육에 계신 분들이 1년만 체감해봤으니까 크게 좀 막 지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그 물화생지의 연계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 깊이, 이걸 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물화생지 모든 파트의 수준이 조금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1호 계정 통과보다는 2기 계정 통과, 이제 학생들께서 수강할 2기 계정 통과는 조금 어려워졌다, 옛날보다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1학년 내신뿐만 아니라 3학년 수능까지 같이 바라봐야 하는 과목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이제 1학년에서 비중이 되게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학점 이수표 보시면은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그 시수가 거의 동일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자체가 크다. 그 통합과학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전체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봐도 거기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학년 선택 과목으로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어쨌든 3학년 수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통합과학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일고 통합과학은 그래서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제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죠. 물화생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물화생지가 뭐 저희가 옛날에 부르던 그 순서잖아요, 사실 물화생지. 근데 난이도도 딱 그 순서대로 짜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려운 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쉬운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생명이랑 지구는 난이도가 일단 중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강일고 특히나 강일고가 이제 생명이랑 지구는 어떤 자료가 주어진 다음에 그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해석이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A는 B다 이런 개념으로 나왔던 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C는 D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A는 B다를 유추할 수 있게끔 학생한테 그 사고를 끌어내는 시험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랑 지구는 그 핵심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접근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게, 그 문제집들을 많이 풀다 보면은 같은 주제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풀다 보면 다 그 많은 유형이 좀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뭐 생명지구는 사실 뭐 문제 푸는 양만 좀 늘리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화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은 이제 난이도가 중에서 한 중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자료를 접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 자료를.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생들이 보통 교과서나 뭐 어떤 부교재 하나 정도로 공부를 하니까 거기 두 교재에서만 있는 그림들, 그것만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 때는 전혀 본 적 없는 그림을 낸다던가, 아니면 본 적 없는 그 자료들을 그래프로 바꿔놓은 걸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자료가 좀 붕 뜨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많이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실험 문제를 가끔 내시거든요, 강일고에서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너가 이 실험의 원리를 네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뭐 더 알아보기 이런 파트의 그 실험 같은 것만 좀 봐주면은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그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가 이제 사실 1등급 변별 파트예요. 1등급 변별 파트.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하잖아요, 사실.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보통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물리 쪽 전공이다 보니까 물리가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기본 원리만 충분히 파악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학교에서 보통 물리를 1등급 변별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물리는 계산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 논리가 따다닥 생기고 그거를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계산 파트에서 보통 어려움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에서 그 어떤 자료들을 줄 때 특정 숫자로 주질 않아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글로 쭉 풀어 나온 다음에 그거를 너가 해석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도 많이 다 해봤는데, 다들 문제에서 정보를 잘 못 뽑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랑 독해만 조금 신경 쓴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물리라는 단원 자체가 주는 그 위압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준비를 한다면은 그 마지막 1등급 변별 파트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강일고 통합과학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강일고는 과학 중점 학교잖아요. 그래서
과중이라서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기는 합니다.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이과 학생의 차이가 좀 커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일고 배정을 받은 학생 중에서 이제 과학 중점 트랙을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과 트랙을 먼저 준비를 하고 온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1학년 통합과학은 전체가 내신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이과 트랙을 준비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굉장히 아쉬운 이제 사실 현실인데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뭐 한영고나 광문 이런 거 그런 학교들은 되게 애들이 많아서 1등급 수 자체가 많은데 얘네는 이제 강일고는 그 총 인원이 한 19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한 19명 정도 되는 거 현실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도. 그리고 마지막 이계정 통과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정이 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좀 요동치는 시기라서 그 부분이 좀 또 마지막 특징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강일고 통합과학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물화생지로 정리해드렸는데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은 고난이도 그리고 변별 문제가 출제가 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실험 같은 것들. 그리고 생명과학은 좀 무난한 편이고, 지구과학은 그림이나 그래프 해석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강일고 통합과학 특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기출 문제예요. 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제 요거는 보시면은 화학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 이런 걸 해서 너가 뭐 답을 내봐라는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 그림을 일단 잘 봐주세요. 그림을. 근데 요 그림이 아마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많이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보는 그림은 대부분 요겁니다. 요거 원자의 뭐 모형은 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요렇게 뭐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모양이다 라고까지만 배웠지, 실제로 이렇게 뭔가 행성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요런 입체적인 그림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그림에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한 학생들을 여기서 한번 거르겠다라는 의도가 조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냐를 보는 거고, 그리고 자료 해석이랑 뭐 개념 응용, 요거는 당연히 요거 해석할 때 필요한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일고 기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일고 통합과학, 이거는 이제 물리 파트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강일고 기출 문제랑 여기는 강일고 교과서 계열 시중 문제집이에요. 강일고는 일단은 교과서가 비상교육 교과서를 씁니다. 비상교육에서 나오는 문제집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완자랑 뭐 완자 기출픽 그리고 O2 이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에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건데, 일단은 뭐 그림 뭐 방향은 뭐 물론 반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가 같은 주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충돌하는 모양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개념적인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다 텍스트로. 근데 강일고 한번 보시면은 뭐 숫자 나와 있고요. 뭐 일단 텍스트 자체가 엄청 길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정보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너가 실제로 계산할 때 쓸 정보들을 네가 여기서 하나씩 빼서 쓸 수 있어? 를 물어보는 게 여기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선지도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이고, 요거는 지금 기억이랑 디귿은 개념적인 부분인데 니은은 너가 그 공식을 통해서 계산도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1등급 변별이 물리에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의 정확한 개념이 교육이 되어야 이제 강일고의 내신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강일고 통합과학은 이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자면, 첫 번째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게 막 등급 싸움할 때 뭐 유리하진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을 잘 해놔야 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3가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강일고 통합과학에서 왕이 되는 방법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아마 지금 오신 학생은 모를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이준기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마 저 태어날 때 그쯤이었던 것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강일고 통합과학의 왕이 되는 방법이라고 적어 놓았던 거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킹메이커로서 최대한 역할을 많이 도와줄 거고, 이제 다른 학원이 왜 되게 많은데 왜 YG 과학학원에 다녀야 되며 왜 저한테 들어야 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저는 전문성이라고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문성. 왜냐면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사실 모든 물화생지 파트가 다 들어있지만 물리랑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물리가 일단 기본 전공이긴 하고 화학은 서브로 듣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리의 그런 논리 과정 그리고 그런 기본 개념이 되어야 그 후순위로 그 응용을 응용을 하는 뭐 그런 절차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전문성이 다른 학원이랑 뭐 다른 강사님들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사실 뭐 저한테 듣질 않으시더라도 통합과학을 특히나 이제 수강할 때에는 좀 전문적인 과학 전문 학원에 가셔서 듣는 게 저는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 수업 교재 목록인데 첫 번째로 이제 통합과학 1, 2에 대한 자체 교재를 저는 쓰고 있어요. 자체 교재.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주간 테스트도 제가 자체 제작한 그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 이제 첫 시간에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리뷰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뭐니 이러면서 뭐 받아가지고 질문은 뭐니 야 요거 어려웠지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YG 통합과학 활동지라고 요거는 이제 클리닉 때 아이들이 오면은 보통은 이제 아마 숙제 첨삭하고 그런 시간으로 다들 알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뭐 숙제 첨삭은 사실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지라고 저희는 이제 주마다 한 30에서 많게는 40문제 정도 나가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OX 퀴즈가 한 10개 정도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푸는 건 한 20, 30문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이제 그 절대적인 학습의 양을 일단 늘려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YG NJ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사용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총 8주 과정인데 그 중에서 4주는 이제 개념 수업하고 4주가 이제 남은 그 내신 실제 시험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YG NJ라고 그 시중 문제집에 한 3-4권 정도 분량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풀고 나한테 다 질문해라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NJ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그 교재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시중 문제집 다수라고 적어 놓았는데 요거는 이제 YG NJ에도 들어가 있고 활동지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강일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상교육 교과서를 사용하잖아요. 비상에서가 가장 문제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저희가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제 교재 중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뉴턴 운동 법칙은 요거고 뭐 관성은 요거고 관성의 특징은 뭐고 그 관성 법칙의 정의는 뭐 요거야 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려면 그 좀 개념 자체를 딱딱하게 관성은 이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폭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폭넓게 볼 수 있게 개념을 정리를 해 놓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확한 개념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거 사실 이 텍스트로만 보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시로 제가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보통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학문이기도 하고 솔직히 실생활에서 경험하기 많이 어렵잖아요. 누가 원자, 원소 이런 거를 실제에서 경험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예시 갖다가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나한테 내 일상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적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이해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했던 경험상.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요거는 주간 테스트 일부인데요. 요거는 이제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 그 작년에 한영고 2학년 했던 문제인데
일단 좀 그냥 그림이랑 그 배치 이런 게 좀 예뻐가지고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각 주마다 이제 복습할 수 있는 뭐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 10문항에서 20문항, 많으면은 20문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스트 성취도가 50%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다음 개념을 바로 또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SOS 클래스라고 이제 저 아니면은 그 제 조교분이 진행을 하는 따로 약간 보충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나 아니면은 조교가 출근하는 날에 학생 일정 최대한 맞춰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이 부분이 뭐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더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50%가 안 된다면은 SOS 클래스를 일단 학생한테 권유를 드리고요. 뭐 학생이랑 학부모님이랑 시간 조율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자료라 가지고, 요거는 저희 YG에서 문항 데이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좀 수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시중 문제집 한 7, 8건을 전부 다 문항 데이터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A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A 문제랑 관련된 거를 추리면 막 쫘라락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들을 이제 오답노트처럼 다 복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약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올해 저도 처음 접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기출문제도 이제 요거랑 비슷한 문항을 찾으려고 하면 막 따다닥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올해 처음 해봐가지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과제는 이제 매주 한 5, 60문제 정도 나가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떤 날에 어떤 단원을 나갔는데 그 단원은 문제 자체가 적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만 나가기도 합니다. 되게 유동적인 일단 문제 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제 상습 미달시 학원 내규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웬만하면 없죠. 아이들이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잘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총 이제 문제집 3권 정도가 숙제로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YG NJ에서도 한 2-3권 분량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총 한 6권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6권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4권, 5권 정도만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충분히 시험 대비는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그랬고요. 하여튼 뭐 요 정도 6권 정도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부스트 클래스라고 적혀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클리닉입니다. 이제 저는 80% 정도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괄했을 때 얘기고요. 이제 만약에 강일고 1학년 친구들이 온다면은 이제 저는 화수목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날에는 제가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강일고 학생들은 다 그날로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수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날에도 제가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소위 클리닉은 매주 1회는 필수로 참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더 오고 싶다 그럼 더 와도 돼요. 당연히 제가 운영하는 시간이나 조교님이 운영하는 시간에 오셔서 뭐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3 케어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저희 학원에서 요즘에 가장 밀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실 클리닉 같은 경우에 그 조교 1명 그리고 아이들 뭐 한 5-6명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조교 1명이서 한 번 5명을 컨트롤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대3 비율을 정해놓고 한 시간에 한 3명만 와라 라고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한 20분 정도, 개인마다 20분 정도 시간을 굉장히 보장을 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클리닉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때 그럼 무엇을 하냐? 클리닉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활동지랑 그리고 주간 테스트, 개인적인 리뷰,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뭐 약간 부끄러워서 질문을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은 따로 이때 가져와서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당연히 숙제 첨삭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스트 클래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여기 노션, 요것도 이제 저희가 그 이번 윈터 클래스부터 새로 도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이거는 관리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까지 보통 학원들이 뭐 문자가 나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진도 체크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직접 입력하는 학생 기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뭐 테스트 점수 추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쓴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숙제나 클리닉의 진행도 이런 것들을 한눈에 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뭐 근데 막 접속하는 게 그럼 어렵냐? 아니에요. 문자가 나가면 문자 아래에 링크가 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누르시면 막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이번 윈터 때 진행했던 한 친구의 노션인데, 그래서 이름은 다 가려놨어요. 이제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출석이 이렇게 됐고요. 수업 내용은 4주차까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고, 숙제는 뭐 다 100%다. 그리고 테스트는 첫 주차는 진행을 안 했고 뭐 2, 3, 4주차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테스트도 점수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뭔가 그래프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뭐 막대 그래프도 있고 이런 텍스트도 학부모님께서 다 볼 수 있으시니까 굉장히 좀 편리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보기 쉽고, 저도 문자 매주 이렇게 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가시성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노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코멘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다 일단은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학생의 학부모님에게 이제 전해드릴 말을 이렇게 다 적어서 이제 보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학생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좀 되게 나는 좀 어렵다, 되게 장벽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물리가 약한 학생이라면 더더욱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딱딱하지 않고 약간 그런 그 스토리텔링 같은 느낌으로 통합과학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관리도 되게 받고 있지만 학생한테는 막 그 부담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일고 통합과학의 짱이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토요일 4시부터 7시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3월 7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주 과정이고요.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 그 직전 대비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업 특징으로는 뭐 암기가 아니라 이제 본질을 건드리는 수업이다. 그리고 뭐 다각도 접근, 요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이 쉽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주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뭐 개인적 피드백이 그 노션이랑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